헷갈리거나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풀이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41페이지 중간을 마무리하는 문제에서 1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제에 보면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AB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누어서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항등식을 써 내려가야 돼요. 즉 여기서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몫이 뭔지 모르겠어요. q1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문자 두 개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건 조건이 하나처럼 보이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완전 제곱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다항식이 존재해서 그 다항식을 x-1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x-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아직 x-1로만 나누었기 때문에 qx는 또다시 x-1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qx를 다시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0이라는 데에서 식 하나, 여기서 나머지가 0이라는 데서 식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다항식으로 1차 다항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 나눴을 때는 두 번만 하면 되는데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두 번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수만 남겨보면 자, 1a-7b 자, 여기서 개수만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먼저 x-1로 나눌 테니까 여기다가 1을 적어주시면 1이 되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올라가면 a-6 다시 위로 올라가면 a-6을 하면 여기서 a 플러스 b-6 이렇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나머지가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몫이 되어서 여기를 한 번 더 x-1로 나눠보면요 1은 그대로 내려오고 자, 올라가면 a 플러스 2 다시 올라가면 2a-4가 되겠고 요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 하나 여기에서 식 두 개가 되어서 a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 값을 정확하게 구해보면 자, 여기서 2a-4가 0이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a는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에서 6 빼면 마이너스 하니까 b는 뭘까요?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b는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조립제법을 두 번 사용했는데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이 값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아까 여기서 썼던 것처럼 저렇게 쓸 수 있는데요. 저기 이 부분을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 값으로 근데 여기에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얘가 인수니까 여기에 어떤 다항식을 곱하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괄호 안에만 채워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3차고 여기는 2차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차가 돼야 됩니다. 1차. 그럼 여기 1차인데
x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1차. 1차의 계수는 x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해서 x세제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a값과 b값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단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기도 단서가 있고 여기도 단서가 있네요. 그러면 2창의 계수나 상수항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창의 계수는 알 수 있겠죠? 1창의 계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창의 계수는 이렇게 곱했을 때 1창이 하나 나와요. 이 부분은 x가 되겠고 x에다가 뭘 더해야 마이너스 7x가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8x를 더해야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x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8x가 되기 위해선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플러스 4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예요. 귀찮은 조립제법 과정이 전혀 필요 없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값과 b값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창의 계수와 상수항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창의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x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면 4x제곱 두 개를 더하면 2창의 계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a는 2구나. 마지막 상수항인데요. 상수항은 1과 4를 곱한 게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4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값과 b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 2. 이렇게 한 번에 인수분해하는 것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42페이지 7번 한번 볼까요? 42페이지의 7번 대단한 마무리인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 이게 요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3차 여기는 2차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고 즉 이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3차는 2차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될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1차를 곱해야 3차가 되겠죠? 자,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다가 어떤 1차식을 곱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데 다시 x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창의 개수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x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x세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x제곱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기 위해선 여기가 마이너스 3x제곱이 돼야 돼요. 3x제곱 그럼 여기에 와야 될 상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벌써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개수비계예요. 1창의 개수가 a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곱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곱하면 개수는 b, 이렇게 곱하면 개수가 3, 두 개를 더하면 3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결과가 a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항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6이 나와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3b가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b도 찾고 a도 찾고 그러면 a분의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결과는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 이것도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인수분해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잘 해봤죠?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해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마이너스 2. 이 결과가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3차, 여기는 2차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1차식이 곱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값이 없어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 부분을 우리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에 x제곱에다가 여전히 x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p와 q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수항만 따져보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곱했을 때 1, 이렇게 곱했을 때 또 1, 두 개 더해주면 2가 되겠죠? 아, p는 2구나. 이번에 1차항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항. 1차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했을 때 1,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q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여기서 구하려는 값은 pq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2와 자,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고, 이거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5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fx,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 문제네요. 자, 우리는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반드시 일단 식을 써놓고 봐야 돼요. 쓰고 봐야 돼요, 일단. 자,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5다. 자, 이번엔 fx의 세제곱 플러스 gx의 세제곱은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35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fx, g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여전히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머지, 요 R 되겠고요. 근데 저 R은 여기 이 식은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항상 성립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다항식인데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되겠죠? 즉 F2, G2 그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R이 되겠고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F2, G2 그러면 여기 보니까 x-2, x-2, x-2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걸 보니 여기다 2를 각각 집어넣으면 Q1, Q2, Q3 얘네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다 불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Q1, Q2, Q3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면 F2 플러스 G2는 5가 되겠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해 보면 F2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이죠. G2의 세제곱은 35가 되겠다. 자, 우리 아마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워봤을 거예요.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알 수 있고 합과 곱을 알면 세제곱의 합도 알 수가 있다. 근데 거꾸로 합과 제곱의 합을 알면 곱을 알 수 있고 곱과 세제곱의 합을 알면 합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F2Ge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을 한 가지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거냐 F2 플러스 Ge 의 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F2의 세제곱 플러스 G2의 세제곱 플러스 3F2 G2 F2 플러스 G2 요런 식이 요런 인수분해 공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채워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e 플러스 ge가 5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5고요. 이 부분도 5입니다. 자, 그리고 f2의 세제곱 플러스 g2의 세제곱 이 부분도 우리가 값을 알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35라고 써있네요. 35.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니까 우리는 저 녀석을 빼고 나머지를 한쪽을 싹 몰아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5의 세제곱이니까 저 값은 125는 35 플러스 3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5로 나눠서 생각을 해도 되고 뭐 옆으로 넘겨서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90은 15 곱하기 네모. 그러면 양쪽 나눠주면은 6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6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엔 살짝 지울게요. 자, fx를 x제곱 플러스 2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고,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저거고, 이거를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으로 반드시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몰라요. q1x. 나머지는 2x 플러스 5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몫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여전히 뭔지 몰라요.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플러스 나머지는 지금 현재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분명히 1차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가 a, b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바로 이거고요. 식으로 표현한 거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바로 될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눈에 보이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시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이 부분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근데 위에 있는 건 조건이고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인데 이 부분 살펴봤더니 x 마이너스 3 여기에 있고요. x 마이너스 2 여기에 있고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ax 플러스 b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때 q3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등호의 양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 또는 2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는 여기 위에 있는 두 조건에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즉, 이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3은 여기는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q1 해봤자 사라지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2를 집어넣어보겠습니다. 2.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는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되겠고요. 6에서 2 빼니까 4가 되겠죠. 그럼 f-3 마이너스 1, f2는 4. 그럼 두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a랑 b 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f-3은 뭐가 될까요? 역시 여기 이 부분이 0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게 위에 있는 이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이번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양변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이 부분 2 넣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0 곱하기 q3는 사라지겠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 값이 여기에 나오는 4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위식 아래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a는 1이 나오네요. a가 1이니까 이 부분 2고 b 2에다가 2를 더해서 하니까 b는 2가 되겠다. 우리가 구하려는 값 a와 b 값은 1과 2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나머지 a, b 값에다가 각각 1과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x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단한 마무리 문제에서 이쪽 뒤쪽 부분을 조금 헷갈려 했나봐요. 이 부분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식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1 마이너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봐요. 나머지 정리 부분 여러분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일단 뭘로 나누어서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일단 써놓고 봐야 돼요. fx 플러스 8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머지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fx라는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q2x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머지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때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무슨 정리를 사용하면 되죠?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는 뭐예요? 바로 f2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되겠습니다. 그럼 f2를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여기에다가 다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fx가 그냥 다항식이 아니라 문제에 뭐라고 주어져 있죠? 3차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다 사용했는지 또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런 3차식이라는 조건을 여러분이 간과하고 문제를 풀었다가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진척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냐? 자, 지금 3차식에다가 8을 더했습니다. 3차식에 상수를 더해봤자 여전히 이 부분은 3차식이에요. 근데 여기 2차식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3차식이 되나요? 여기는 2차니까 당연히 여기는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q1x라고 쓰지 말고 우리 여기를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a 값과 b 값을 구하면 fx를 구할 수가 있고 fx를 구하면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f2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 두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그 식 두 개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요 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 공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면 등호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거나 1을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0. 또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f1은 여전히 0이 되겠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 마이너스 1이나 f1이나 둘 다 뭐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f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1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1을 대입해 보면 f1 플러스 8은 1을 대입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f1이나 f-1이나 전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9가 되겠고 요 값도 여전히 9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9가 되겠고 여기는 약분해서 a 플러스 b는 1이 되겠다. 연립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위아래를 더해주면 2b는 10이 되어서 b는 5다. b가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a 값, b 값 찾았습니다. 그럼 a 값과 b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fx 값이 나오겠고요. 구하려는 값이 f2니까 자 여기다가 a 대신에 자 잠시만요. 자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고 마이너스 4 b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대입하겠습니다. f2 플러스 8은 2를 대입하면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여기는 6, 3, 18, 3, 1, 3, 48 마이너스 48 여기다가 8을 다시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56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거 마이너스 56.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44페이지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여기는 문자로 나와 있지 않고 직접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16의 12승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 17의 13승을 1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때 R1 플러스 R2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얘를 당장 어떻게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16의 12승은 15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 나머지는 R1이야. 다시 17의 13제곱은 18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 그러나 나머지 R2예요. 그때 요 R1과 R2를 더해봐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주어져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럼 문자로 바꿔보면은 이쪽에 있는 식다로 저쪽에 있는 식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린 뭐 16을 문자로 치환하든 15를 치환하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16을 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a의 12제곱은 a-1 q1 플러스 r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r1이니까 이 등호의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의 12제곱은 r1이 되겠고 r1은 1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서 17과 18 중에 하나를 문자로 바꿔볼게요. 17을 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 18을 바꿔볼까요? 18을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 빼기 1의 13제곱은 bq2 플러스 r2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r2를 구하기 위해서 q2가 0이 돼야 되니까 b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b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1은 r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r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무턱대고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지금 여기에다가 R2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이 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겠지만 어떤 자연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우리는 18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다가 18을 더해줬다가 빼줘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있는 식과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은 18 Q2 플러스 17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이
부분이 공통인수로 18을 갖기 때문에 18 Q2 마이너스 1 플러스 17 해서 나머지가 17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의문을 가져야 될 점은 뭐냐면요. 아까 이 식이 이 식으로 넘어갈 때 분명히 16을 A라고 치환을 한 건데 A 대신에 1을 집어넣고요. 이 식으로 넘어갈 때 18을 B라고 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에다가 지금 1을 대입을 해버렸어요.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이거는 그냥 식이 아니에요. 얘는 너로 나눴을 때 몫이 너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이런 항등식을 적어준 다음 이 상황은 A의 12승을 A-1로 나눴을 때 몫이 Q1 나머지가 R이라는 이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A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값이 성립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있었던 여기 16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수 하나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식을 거꾸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항등식을 썼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 대신에 다른 값을 임의로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대표 선수인 18을 집어넣어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원래의 일반화된 항등식을 유추해내고 이게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있는 B값 대신에 다른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그 결과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된 식권에서 거꾸로 이 식에서 R1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에서 71을 대입해서 나온 그 결과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는 게 21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다 그냥 7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자, 그렇게 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자, 이 다항식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딱 눈에 보이는 게 혹시 없나요? 자, 과연 이 다항식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선 바로 한눈에 보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개수들이 조금 중구난방 돼 있을 때는 개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1, 7, 마이너스 7, 9 그렇게 했을 때 이 숫자들을 적절하게 부호를 변형해서 계산한 결과가 0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다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나온 그 결과가 0이 된다는 거니까 f1이 0이라는 거고 f1이 0이라는 것은 x-1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수를 한번 봤더니 1, 7, 마이너스 17, 9 그래서 이 부분을 더하면 17이 나오고 17을 빼면 0이 되겠죠? 개수끼리 다 더했더니 0이 된다. 즉 F1은 0이다. F1이 0이니까 인수로 x-1을 갖는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9는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자, 여기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립제법 쓰지 않아요. 뭐 써도 돼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립제법을 당연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번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개수 비교를 통해서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여기는 지금 3차고요. 여기는 1차입니다. 그럼 여기는 분명히 2차가 나올 거예요. 해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x세제곱이 된다면 여기는 x제곱이 있어야 이렇게 곱해서 x세제곱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에 x제곱이 돼야 돼, 7x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려면 x에다가 1차항을 곱했을 때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8x가 나와야 되겠고 자, 그러면
1창의 개수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상수항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야 9가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분해 된 결과를 봤더니 이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은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여기도 있으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 결과가 지금 fx입니다. 근데 f7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저 x 자리에다가 7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나 71을 대입을 해주면요. 저 식은 이제 뭐가 되냐면 71에서 1 빼면 얘는 70이 되겠죠? 71에서 9를 더하면 80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70의 제곱 곱하기 80이 F71이 되겠고, 그럼 70의 제곱은 4900이겠고, 곱하기 80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얘는 9872, 4832, 여기다가 000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면은 3 더하기 이 부분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 탈락시키고 답은 14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5페이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이 25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4, 6, 24 그래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항등식으로 쓰면 25는 4로 나눴을 때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 실수를 해서 25를 4로 나누는데 4, 3, 12 그러면 13 얘는 25가 4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3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식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어요. 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25를 4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3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3이 4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이때 저 13이라는 숫자는 4로 한 번 더 나눠지겠다는 거예요. 즉 4 곱하기 3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로 묶어주면 4 곱하기 3 플러스 3 플러스 1에서 아까 식과 같아지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4로 나누다 만 거예요. 아직 끝까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누다 말았을 때의 나머지를 다시 끝까지 나눈 결과 나오는 요 나머지, 그것과 원래의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다. 즉 제대로 나눗셈을 해가지고 나온 나머지나 나누다 말은 그 결과를 다시 나눠서 나오는 나머지, 그 결과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여기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나눴을 때 나머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쓰라고 했죠? 항등식으로 적어보라고 했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요. 자, 이번에는 x-2로 나누는데 x-2로 나눴을 때 몫은 여전히 뭔지 몰라요. 2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4다. 근데 이번에는 너와 너를 곱한 x 플러스 1의 제곱 x-2 q3x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래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나머지를 구했다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다항식이 몇 차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지금 3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몰라도 적어도 나머지가 몇 차 이하라는 걸 알죠? 2차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이하니까 평상시 같았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건데, 그러기에는 문자가 3개가 나와요. 문자가 3개가 나오면 우리가 뭔가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식을 3개 구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위에서 썼던 요 개념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fx를 이 세 번째 식 보면 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아직 나누다만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누다만 나머지, 요런 13과 같은 역할을 요 rx가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rx를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그때의 나머지나 진짜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나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때 나머지가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요 녀석은 2차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2차 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만 쓴다면 2차 항의 개수를 1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개수를 a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rx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1개, 2개 쓰는 것보다 3개까지 쓰는 것보다 문자를 하나 줄이니까 훨씬 간단해지겠죠? 우리는 a 값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죠. 바로 이 부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조건이냐? 등호의 양변에 2를 대입. f2는 4다.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f2는 자,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는 순간 0 되니까 이 부분 사라지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a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러면 9a 마이너스 5겠죠? 그게 4가 나와야 된다. 그럼 9a는 9가 되겠고, a는 1이구나. 그럼 저기 있는 a 위치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rx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니까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r0은 뭐가 나오나요? 1 플러스 1. 답이 2가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을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기 대단한 중단원 문제, 교과서 문제 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